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I 시대 프로세서 업체들의 몸부림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텔이 미티어 레이크에 대한 세부 사양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젠슨 엔비디아 CEO는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서 파운드리 교체 가능성, 이 파운드리 확대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최근 칩 세계의 기술적 트렌드는 확실히 그 AI, 챗 GPT 도입에 따른 그 시장의 관심 폭발을 어떻게 자신의 제품과 연관시키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챗 GPT라는 그 생성형 AI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최고의 그 하드웨어 설계 시스템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소비자 제품부터 서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 수준에서 훨씬 더 많은 AI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PU의 수요 폭발, 그리고 컴퓨팅 가속화를 위한 DPU 수요 증가 등이 그런 실내입니다. 먼저 인텔부터 보겠습니다. 인텔은 그 12세대 CPU인 엘더 레이크, 13세대인 그 랩터 레이크에 이어서 나오는 14세대 CPU인 미티어 레이크, 메테오 레이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미티어 레이크에 대한 세부 스펙을 내놨습니다. 그간 이 미티어 레이크 CPU에 말이 많았었는데요. 원래 양산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두고 외신에서 옥신각신했었는데 예정대로 올 하반기 양산되는 쪽으로 일단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티어 레이크는 인텔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CPU입니다. 이제 그 7나노 칩 양산을 하고 있는 인텔이 최초로 EUV 장비를 칩 제작에 활용해서 내놓는 첫 번째 CPU가 미티어 레이크입니다. 4나노 CPU죠. 인텔은 내년인 2024년 2나노에 해당되는 20옹스트롱을 완성해서 제조 리더십을 찾는다는 그 야심찬 보관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 미티어 레이크는 4나노 CPU로서 이런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첫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제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텔은 미티어 레이크 CPU를 한 공정에서 한 칩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부분 칩 그 다이를 나눠서 프로세서를 조합하는 구조입니다. 미티어 레이크 같은 경우는 4개의 칩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핵심인 CPU 타일, 그리고 SoC 타일, 그래픽 타일, 마지막으로 그 입출력 단자인 IO 타일이 있습니다. 이 인텔은 4개의 타일을 모두 직접 설계하지만 직접 제작하는 것은 자신의 산화를 통해서 만드는 CPU 타일에 한정됩니다. 입출력 다이와 SoC 다이는 TSMC 6나노에서, 그래픽 타일은 TSMC 5나노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간 알려진 미티어 레이크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텔의 미티어 레이크 소개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인텔은 자신의 CPU인 미티어 레이크와 AI 작업을 연계한 설명을 주로 했는데요. 이 미티어 레이크를 활용할 경우 AI 작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AI 작업을 위해서 어떤 장치가 이전 CPU와 달리 장착되어 있는지도 잘 다뤘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 CPU 제품도 이번에 칩 시장에서 크게 불고 있는 챗 GPT 바람을 제대로 타야 한다는 그런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봅니다. 인텔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비전 처리 장치로 불리는 VPU인데요. 이 VPU가 있어서 전력을 줄일 수 있고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VPU는 시스템 응답성 그리고 효율성을 끌어올려서 AI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I 워크로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전력을 조금 잡아먹는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VPU라는 것입니다. 이번 VPU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 인텔이 그 저전력 컴퓨터 비전 처리용 칩 전문 업체인 모비디우스를 인수했었는데요. 이 모비디우스의 기술력을 활용한 것입니다. 인텔은 과거 인수했던 모비디우스의 기술을 활용해서 VPU를 프로세서에 통합해서 이미지 처리 시 CPU와 GPU의 부하를 줄여주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 엔비디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젠슨왕이 대만에서 눈에 띄는 발언을 했는데요.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서 미디어와의 질의 시간에 파운드리를 TSMC에서 인텔로 교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젠슨왕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젠슨왕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딱 두 문장인데요. 엔비디아는 삼성과 함께 칩을 제조하고
인텔과 함께 제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최근에 인텔의 차세대 공정의 테스트 칩 결과를 받았고 결과는 꽤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짧고 어떻게 보면 포멀한 발언, 형식적이고 의례적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챗 GPT 수요의 폭발, 그리고 TSMC 생산 캐파를 확보하기 어려움, 여기에는 경쟁사인 인텔, AMD 등의 견제가 작용하고 있겠죠. 그리고 매우 고가인 TSMC 제작 단가, 그리고 삼성의 초미세 공정 수율 개선, 그리고 인텔의 파운드리 전쟁 참가 등은 엔비디아가 TSMC를 벗어나서 다른 파운드리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텔이 엔비디아 칩을 잡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텔은 이제야 인텔 7공정으로 사파이어 래피드 CPU를 만드는 수준입니다. 올 하반기에 4나노 칩인 미티어 레이크를 양산한다고는 하지만 5나노, 6나노 다이는 죄다 TSMC에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엔비디아의 A100, 암피어 100 같은 경우는 현재 TSMC 7나노, 그리고 H100, 호퍼 100 같은 경우는 TSMC 4나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텔이 당장 가져와서 수용할 수 있을지,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젠슨항은 인텔 파운드리 역량을 테스트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고 평가 결과도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젠슨항은 질문자가 인텔로 파운드리 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굳이 해도 안 해도 되는 삼성을 끌어들여서 언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도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서 물밑에서 한참 작업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짧고 매우 포멀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젠슨항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미티어 레이크와 젠슨항 발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